안녕하십니까. 5월 13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증권시장으로 보면은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은 마녀의 날이죠. 마녀 하나가 등장하는 날이죠. 어제 뭐 한 70포인트까지 내리고 또 그저께 한 50포인트까지 내렸다가 좀 반등하고 뭐 미국 시장이 어제 밤새 보니까 좀 내렸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마침 우리가 돈의 신 개헌과 법령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썸네일은 오늘의 주인공인 범녀의 모습입니다. 범녀의 다른 이름인 차이자 피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범녀는 회계의 부끄러움을 씻고 회계산에서 부차한테 항복했던 부끄러움을 씻고 나서 탄식해서 말하기를 개헌의 꾀는 7가지가 있었는데 월나라를 위해서 그 중에 5가지를 써서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으니 나는 이제 집에 나 자신을 위해서 써보고 싶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강으로 가서 이름과 성을 바꾸고 세상을 다녔는데 제 나라로 가서는 차이지피라 그랬고 치지피라고 했고 도나라로 가서는 주공이라고 했다. 붉을 주자를 쓰기도 하고 달릴 주자를 쓰기도 합니다. 회계산이라는 데는 지금 상해 밑에 항주 있는 회계산, 이름이 도산이었죠. 이 도산이 도자기 도자를 쓰는데 우리 퇴계 선생님 모신 사당이 도산서원이죠. 왜 도산서원이냐고 하니까 뭐 옛날에 거기서 도자기를 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산이라는 데가 중국의 아주 명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단군 시절부터 이제 뭐 노아의 방주 같은 큰 홍수가 났을 때 1대 단군의 아들인 부르테자, 나중에 2대 단군인 부르 단군이 되죠. 부르 단군이 이 낭야성하고 이 도산까지 와가지고서 이 양자강 지역의 치수법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도자기 도자를 쓰기는 하지만 도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상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산이 바로 도산이고 나중에 그것이 회계산이 되는 거죠. 회계산에서 이제 치욕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월나라가 지금 항주 있는 데거든요. 항주 있는 데고 오나라 있는 데는 소주가 있는 데죠. 항주에 원래 미인이 굉장히 많은 데로 뭐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한테 항복할 때 월왕구차가 자기 마누라도 바치고 범녀도 자기 숨겨둔 애인 서씨도 바치고 뭐 몸도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참 그러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수전을 펼치는 얘기죠. 그것이 회계의 치욕이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을 씻고 난 다음에 개헌이 7가지 계책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개헌이 7가지 계책이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풍목령이 지은 열국지에 보면은 개헌의 7가지 계책이 있는데 글쎄요, 저희 풍목령의 열국지도 명나라 때 쓴 거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사람들 원래 구라가 심하고 뻥이 심해서 그리고 엉터리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역사책 거짓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목령이 기록해 놓은 열국지의 개헌 7책은 제가 보기에 문맥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가지 중에 5가지로 월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도 부자가 됐다. 그런 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7가지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쳐라.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국고를 많이 이렇게 상대방을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미녀들을 상납해가지고 미인계 색계를 써가지고 그 심지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재료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좋은
아주 그 나라 국고를 탕진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첨이나 이렇게 해서 그 아첨이나 아부 이런 걸 해서 그 나라를 아주 좀 엉망으로 만들어라. 그런 뭐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화식열전에서 이 태사공께서 그렇게 존경한다?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좋은 재물을 쓰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나오고 다음번에도 나올 거지만 타이밍을 잘 잡고 사람을 잘 선택하고, 값이 올라가면 그 정도에 따라서 팔기 시작하고, 값이 내려가면 또 정도에 따라서 사기 시작하고, 이런 그 5가지가 맞는 것이지, 풍목령이 열국지에 개연의 칠책이라고 적어 놓은 거 보면 참 너무 중국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의 7가지 중 이제 법녀가 쓴 5가지를 제가 뭐 우리 현대 시대에 맞게 한번 금융시장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첫째, 주식을 보건 코인을 보건 부동산을 보건 사람을 보건 크는 놈이냐 가는 놈이냐 지금 쉬는 놈이냐 버릴 놈이냐 선택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네이버 주식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갔다가 컸다가 쉬다가 버릴 놈은 아니죠. 지금 쉬고 있죠. 네이버. 그런 식으로 사람도 저 사람 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잘 나가지만 안 되겠구나. 이런 법녀가 쓴 계책 중에 이제 그 노자 도덕경 36장에 나오는, 하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한 다음에 망하게 하고, 하늘이 그 사람을 키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다음에 키운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오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하늘이 뭐 벌을 주거나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스스로 흥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주식이건 사람이건 저 사람이 크는 사람이냐 갈 사람이냐 쉬고 있는 거냐 지금은 버려야 될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택인 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고르고 물건을 고르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으라는 게 치이자피의 본래 의미인데, 그래서 넘버원은 성장하는 놈이냐 가는 놈이냐 쉬는 놈이냐 버릴 놈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주식이건 사람이건. 두 번째, 참 저희는 뭐 중학교 때는 한 반에 한 70명, 고등학교 때는 한 60명, 재수할 때는 한 반에 한 100명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가 이제 그 고교 평준화가 된 첫 해이기 때문에 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영어로 우수반 돌반 나눴다가 다시 우수반 돌반 뭐 특돌반 나눴다가 나중에 또 재수한다고 학원에 가니까 엘리트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공부하는 상관없는,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그 유명한 가수가 돼서 아주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연예계로 나간 사람도 있고 열애반도 있고, 참 그 다 다르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똑같은 걸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재수하고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반을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뭐 엘리트반, 우수반, 보통반, 돌반, 열애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막 가르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삼성전자 주식인데 삼성전자 좋다고 다 얘기하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 올라간 것에 대비해서 처음엔 잘 올라가다가 종합주가지수보다는 못 올라가다가 이제 2020년 3월 달부터는 뭐 종합주가지수 상승보다 훨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지만 지금 살 주식은 아니죠. 반면에 뭐 삼성하고 효성하고 옛날에 동업을 했는데, 효성이라는 주식은 삼성처럼 그렇게 엘리트반도 아니고 우수반도 아닌 보통반
보통반 돌반 왔다 갔다 하는 클래스였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는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있는 놈이죠. 밑에 있지만 크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같은 돈이라면 삼성을 사는 것보다 효성을 사는 것이 낫다. 이래서 증권시장에서도 주식을 볼 때 계속 올라가는 놈,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놈,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놈, 계속 내려가는 놈, 이렇게 엘리트반, 우수반, 보통반, 돌반, 열애반처럼 사람도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물건도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서 파도가 주식시장이건 금시장이건 지금 금은 굉장히 좋던데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좋던데 항상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파도가 여기에서 치고 어떨 때는 파도가 저기에서 치고 윈드서핑을 즐기려면 파도 치는 곳에 가서 즐겨야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룹핑을 하는 훈련을 해라. 본론 수업 들어가면은 다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거는 그건 좋고 그랬는데 그 사람 잘난 것에 사람들의 기운이 모이고 있느냐, 인기가 모이고 있느냐, 천기가 모이고 있느냐. 주식으로 따지면 그건 이제 거래량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게 OBV, 그 On Balance Volume. 그래, 다 좋은데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작전 세력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주가 관리하고 코인 회사들도 그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돈으로 주가를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봉의 모습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봉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들어간 힘, 들어간 돈, 그게 이제 거래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쉽게 볼 때는 OBV 선으로 보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인데 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쭉 보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큼 인기 거래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평균보다도 거래량이 계속 밑에서 있다. 그러면 아직 턴오버 할 때는 안 됐다. 최소한 2, 3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 거래량은 그 사람이 잘난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잘났는데 그 잘난 사람의 박수 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걸 거래량을 보는 게 넘버 3, 세 번째 계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 큰 대세가 밀물인가 썰물인가.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70포인트 내리니까 뭐 막 난리가 났던데 왜 그러냐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 이튿날 그런 큰 옵션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미결제 그 약정이 굉장히 늘었다가 장에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밀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그제 계속 내린 것이 이게 밀물에서 썰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밀물인데 큰 파도가 한두 번 썰물처럼 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하루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루를 보는 것,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옵션 만기일, 선문 만기일을 뭐 한 마녀의 날, 세 마녀의 날, 네 마녀의 날, 3월, 6월, 9월, 12월은 네 마녀의 날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녀 하나가 요술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관망 지켜봐야 된다. 뭐 조금 있으면 장이 25분 있으면 장이 열리고 이제 다 뭐 하겠죠. 그래서 이거 큰 대세를 볼 때는 미래에다가 베팅을 하는 선물 세력들, 미래에다가 보고 베팅하는 뭐 다른 사람들 다 미래를 본다 그러지만 미래를 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게 돈까지 넣는 큰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론 베이시스는 그 만기까지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장 베이시스는 이제 금리 갖고 하는 거죠. 이론 베이시스는 3, 6, 9, 12 이 만기가 돼가면은 또 시간 가치가 소멸하고 다시 생기고 없어졌다 늘었다 없어졌다 늘었다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본론에 가면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모든 것은 자기 판단에 달려 있는데, 저 같으면은 요 위치가 이제 태양 신경청 솔라 플렉서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명치라고 하죠. 흔히 이제 명치 부근을 이제 태양 신경청 부근이라고 하는데, 명상 같은 거 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뭐 새해에 해 뜨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해가 뭐 요즘 제가 며칠 전에 그 동해바다 갔다 왔더니 5시 15분 16분 되니까 해가 뜨던데, 해가 둥둥둥둥둥둥 떠오르면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이제 명상하는 방법 중에 일상관, 해를 보는 관법이라고 그래 갖고, 이 자기의 그 태양 신경총 있는 데서 해가 저렇게 뜬다라고 상념으로, 의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해가 뜨는 거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해 뜨는 데다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한 10년 전에 그 개그맨 표용호 씨랑 그 신라호텔 영빈관 배경으로 그때 자문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자기가 화가 나면 해 대신에 화내는 자기 모습, 지금 초조하면 초조한 자기 모습, 내가 지금 주식을 살라 그러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나의 모습, 주식을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이 태양신경총에서 해가 떠오르는 듯이 그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답은 물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답은 몸이 알고 있다로 해서 나의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미래의 나를 불행하게 할 것이냐를 답을 갖게 되는 거죠. 인산무려천산,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과 같지 않다 했는데, 나의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맞나 안 맞나 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버전 5라고 하고, 이 버전 1, 2, 3, 5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 약 100여 명 정도로 훈련시켜서 뭐 베트남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뭐 북한도 좋고 한국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 한국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 사람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 같이 공부하시는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의 꿈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연봉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꿈이고, 처음에는 100명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한국의 젊은 사람들, 한국의 정말 아프리카 같은 그런 경제 체제로부터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것까지 모두 경험한 한국의 60대, 70대, 80대 이 큰 어른들이 뭐 길거리에서 그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몇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바닥부터 여기까지 경험해 보신 그러한 지혜, 환경의 지혜, 경험의 지혜를 연봉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드리는, 뭐 제가 앙골라 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버전 1, 2, 3, 5는 개연의 7책은 아니지만 개연의 7책 대신 이제 5가지를 뭐 자기가 돈을 위해서 써봤다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화식열전을 공부하면서 응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서 이름과 성을 바꿨는데, 우리도 이름 질 때 뭐 대충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닉네임은 막 짓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해서 짓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같으면 한문을 쓰는 경우에는 더 참 굉장히 이름을 잘 짓죠. 근데 제 나라로 가서는 치이자피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솔개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오랑캐 이, 동이족 이지만 큰 활을 잘 쏘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거는 이제 노자, 공자, 맹자, 높임말, 치자라는 것은 타이밍
버드뷰로 세상을 보다가 타이밍에 맞게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껍데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범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자피라고 한 거죠. 썸네일에 그 인디안 그 독수리 그 모자를 쓴 그 인디안 추장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고, 도나라로 가서는 주공이라고 했는데, 도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월나라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나라로 가서 치이자피로 살았고, 도나라로 가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도나라는 바로 중국의 중원 옆입니다. 여기 가서 이 사람이 뭐를 해서 돈 벌었냐면요, 목축업을 해서 돈 벌었어요. 축산업을 해서 돈 벌었다고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있죠. 닭이나 오리나. 이거는 무슨 고기냐면요, 토끼고기입니다. 요건 무슨 고기냐면 토끼 머리 고기입니다. 우리 어두육미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굴비나 이렇게 머리 굴비나 뭐 그다음에 그 도미 머리 같은 거 비싸잖아요. 막 쪽쪽 빨아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을 제외한 전 세계 유럽인들, 뭐 미국인들, 아프리카인들, 중국인들 토끼 머리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막 쪽쪽 빨아먹습니다. 우리가 도미 머리 발라먹듯이 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토끼는 세계 육류 시장의 랭킹 4위입니다. 닭, 돼지, 소, 그 다음에 토끼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끼는 어느 종교에서도 금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토끼는 곡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풀을 먹고 자랍니다. 1년에 한 새끼 한 200마리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비가 필요 없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고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 토끼 농장이 굉장히 많았고, 토끼 모피, 앙골라 토끼 같은 거 했고, 토끼 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토끼장하고 닭장, 토끼장은 2층, 닭장은 아래층. 토끼하고 닭하고 같이 키우면 닭은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토끼똥하고 토끼 오줌은 닭한테 엄청나게 좋은 그 마이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조류독감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름에 이렇게 닭이 꾸벅꾸벅 졸다가 죽습니다. 그게 일종의 지금 말하면 그 조류독감인데, 2층에다가 이렇게 닭장 위에 토끼를 키우게 되면 토끼똥하고 토끼 오줌 때문에 닭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토끼 고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토끼 고기가 싹 사라져 버렸느냐? 토끼 고기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니까 토끼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지방도 없고. 문제는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육류를 먹는다고 이제 이걸 했는데, 토끼 고기가 자꾸 거래되니까 과학자들, 생물이나 병원에서 제일 많이 실험하는 대상이 토끼하고 쥐를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용 쥐는 버리면 되는데, 실험용 토끼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의사들이 연구하다가 죽은 토끼 고기를 내다가 시장에다 몰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고기에서 그게 신문에 나왔고, 우리나라가 70년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약을 넣어서 토끼를 실험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돈 벌겠다고 시장에다 갖다 풀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 우리나라 자식들한테 안 좋은 거는 절대로 안 먹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토끼 고기가 그때부터 샥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 왼쪽 사진은 이제 스페인 마트에서 파는 그 토끼 고기고, 그리고 토끼는 가시가 많아갖고 먹기 힘든데, 지금은 발골기가 생겨가지고 다 이제 뭐 토끼가 아주 뭐 닭 가슴살처럼 먹기 좋게. 그래서 사실은 닭은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키울 때. 소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한 번도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소, 돼지, 닭이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입니다. 차라리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들은 흙이라도 밟아보다가 죽는데, 한국 한우? 아휴, 반면에 토끼는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동물같이 살다가 동물같이 죽은 토끼고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이거로 도주공처럼 큰 돈을 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끼고기로. 바로
그 도나라로 가서 목축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굉장히 가까운 도나라로 갔는데,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백정들 살던 마을들이 도심엔 없었고 도심에서 다 떨어진 쪽에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목축업으로도 돈을 벌고 농업으로도 돈을 벌고 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고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목축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치자피라는 말을 했는데 솔개치입니다. 솔개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솔개치, 큰 활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도주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도나라 그 센터에서 자기가 버드뷰로 세상을 쫙 보고 사람도 보고 타이밍도 보고, 그래서 법료는 개연한테 받은 7가지 계책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자기를 치자피 도주, 이 사람의 자기가 지은 이름에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 그러니까 타이밍, 솔개처럼 그냥 쏜살같이 가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타겟을 정확히 하겠다. 뭐 펀드도 블라인드 펀드가 있고 타겟 펀드가 있는데, 블라인드 펀드 하도 뭐 라이민이 뭐 옵티머스니 사고 많이 나서 안 해주고 요즘은 이제 타겟 펀드로 많이 하죠. 그래, 네가 이 돈 갖고 뭐 할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타겟을 확실히 정해 갖고 하는 그런 사람이 법료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